백날 해봐야 효과 1도 없어요. 내 피부도 같이 녹아요.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의사 박영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로는 4번째 특강인데, 이번에는 여름철에 호발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무좀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의외로 너도 나도 쟤도 무좀 다 있거든요. 한국이 무좀이 진짜 많이 생긴 나라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좀이 있음에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치료를 안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무좀이 어떤 건지, 그리고 무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무좀에 대한 이제 치료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되지 않은 치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다가 오히려 더 악화돼 가지고 나중에 심해져서 오게 되는데, 그러면 더 오래 걸려요, 나중에 치료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거는 해도 괜찮고 어떤 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풀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흔하게 무좀 하면은 이제 발가락 사이에 이제 낀 무좀을 생각을 하잖아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저 양말 벗었는데 막 가루가 후둑 떨어져요. 그리고 저 발톱이 노래지고 이상하게 변해요. 그리고 저 발가락이 너무 간지럽고 막 냄새도 심해요.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대부분 무좀은 맞거든요. 무좀이 아닌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건 제가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우선 무좀이 뭐냐? 무좀은 말 그대로 곰팡이에요. 곰팡이 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균에 감염된 상태를 무좀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감염 질환인데, 단순히 피부에 불편함을 안 끼치니까 사람들이 감염이라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피부 같은 데 감염되면 염증 생기잖아요. 부어오르고. 그러니까 얘는 치료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 얘는 막 부어오르고 염증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치료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좀을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어요. 피부 무좀과 발톱 무좀. 피부에 있는 무좀은요, 초기에는 발톱보다는 피부에 먼저 이제 균이 올라타요. 피부가 약하니까. 그 다음 피부에 올라타서 오랜 기간 지난 발톱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피부에 있는 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질형이 있고요, 수포형이 있고, 지간형, 이런 게 있어요. 지간형은 뭐냐면은 발가락 사이에 약간 짓무르는 거. 수포는 약간 중간중간에 수포가 보이는 이제 형태. 각질은 각질만 쌓인 형태.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무좀 있으면은 나 무좀 있어서 가렵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보통은 이 수포형 있죠. 수포가 있을 때 가려워요, 주로. 각질형은요, 전혀 안 가렵습니다. 증상 거의 없어요. 그냥 각질만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발톱에만 있는 경우도 전혀 안 간지러워요. 근데 문제는 발톱에 있으면 뭐가 되냐? 발톱에 있는 애들이 피부로 옮겨가요. 왜냐하면 피부에 있는 애들은요, 사실 치료를 안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굳이 안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얘가 이제 어느 순간 잘못되다가 일로 이완되면은 그때는 끝이에요. 절대 그때부터는 자연적으로 안 나요. 발톱에 나는 순간부터는요, 무조건적인 치료가 진행돼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톱에 옮겼다, 그럼 무조건 치료 받아야 되는데, 초기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발톱의 색깔 변형이나 두꺼워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쌓였을 때 그때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발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노랗게 변해요. 그리고 두꺼워져요. 거기다 심해지면은 발톱 변형 옵니다. 이거가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발톱 변형이 심하게 오면은 나중에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발톱 무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뿌리가 죽어가지고 발톱이 끝까지 안 자라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토양이 죽은 거예요. 토양이 죽으니까 발톱이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죠. 그런 상태로 냅두기 때문에 이때까지 가면 좀 이제 위험하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이제 수분이 없어지니까 탄성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내성 발톱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좀 있으신 분들이 신기하게 오는 거는요,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요것 때문에 와요. 자꾸 발톱이 찔러요. 막 이러면서 왔는데 보니까 무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성 발톱은 금방 치료하는데, 문제는 무좀 때문에 사실 이거 치료 안 하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무좀 치료 하셔야 되는데 무좀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좀은 요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 간혹 가다가 몸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몸에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드문데, 약간 우리가 링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빨간 진한 테두리 안에 살짝 핑크빛 도는 이제 느낌으로 이제 생겨요, 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체부백선이에요. 그래서 얼굴에도 생긴 경우도 있고요, 몸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톱에 있는 것도 여기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곰팡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생겨요? 덥고 습하고 통풍 안 되는 곳. 이게 곰팡이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어딜까요? 이게 구두, 전투화,
이래서 우리나라가 무좀이 많은 거예요. 요거 때문에. 진짜로요. 다 군대에서 걸려와요. 요즘에는 군대 환경이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전만큼 이제 빡빡하진 않지만 전투화를 계속 신고 있어야 되잖아요. 양말 두껍죠. 자주 걷고 땀 흘리죠. 전투화에 땀 흘리면 통풍 될까요? 안 돼요. 꽉 매죠. 안 벗겨지려고. 거기 통풍 안 되고 습하고 덥습니다. 거기다 무슨 생활이에요? 병영 생활하죠. 단체 생활. 나 걸리면 쟤도 걸리고 쟤 걸리면 나도 걸리고 쟤 걸리면 저기 쟤도 걸리고 옆방에 쟤도 걸려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무좀에 걸린 애가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발판 똑같은 거 쓰고 수건 똑같은 거 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옮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좀 유병률이 유난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무좀은 이런 병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일단 무좀이랑 감별해야 될 거 두 가지 질환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증상이 비슷해요. 냄새. 무좀은 무조건 냄새나 꼭 그렇진 않아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소화 각질 융해증이라는 게 있어요. 발바닥이 약간 구멍 뚫린 것 같이 무좀 느낌 나면서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는 질환이 있어요. 주로 군대에서 많이 걸려요. 땀날 때 생기거든요. 균감염이라서. 이거는 무좀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항생제 연고 바르면 나요. 한 2주면 나요. 전염도 안 되는. 전염은 안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좀을 좀 감별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렵다. 이게 제일 많아요. 가렵다는 거는요, 90%는 습진이에요. 정말 10%만 무좀 때문에 가려우는 건데, 문제는 습진이 무좀이랑 같이 와요. 왜냐면은 무좀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염이잖아요. 감염이 왜 걸려요? 피부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피부 면역이 떨어졌다는 건 피부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습진도 잘 와요. 그러니까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100% 습진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겨울철에 무좀 때문에 가렵다는 분, 겨울철에는 무좀 때문에 가렵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덥고 습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무좀 잘 안 생겨요. 발톱에만 있어요. 발톱에 있는 경우에는 가렵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 습진이에요, 겨울철에는. 근데 여름철에는 간혹 가다가 무좀 때문에 가려운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가려움은 사실 습진 때문이에요. 근데 같이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조심해서 감별해줘가지고 치료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려운 데다가 무좀 있다고 무좀 연고 때려 박아봤자 절대 안 나요. 습진이니까. 습진 연고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습진은 균이 아닌 거. 습진은 아니죠. 그 피부의 약해짐인 거예요. 네, 피부의 약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균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우리가 민간요법 많이 있어요. 왜 민간요법이 또 발달했을까요? 우리가 무좀이 많으니까 민간요법이 발달하는 거예요. 많으니까. 왜냐면은 치료하고 싶은데 나는 병원까지 이것 때문에 가고 싶지도 않고 별로 나한테 불편함도 크게 안 끼치는데 내가 병원 왜 가? 라고 해서 민간요법 하거든요. 민간요법 중에 몇 개는 쓸만한 건 있어요. 정말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나눠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해도 되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금물. 이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 자체가 일단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소금물 자체가 그 삼투압에 의해서 외부로 노폐물을 좀 빼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약간 순환을 시켜주고 약간의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조요법으로 쓰기에는 나쁘진 않다. 대신 소금물을 쓸 때는 꼭 마지막에 잘 닦아내고, 왜 자극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보습제까지 잘 발라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소금물은 해도 돼요. 나쁘진 않아요. 치료는 안 돼요. 무조건 치료는 안 돼요. 근데 대신 이거는 두 가지는 있어요. 발가락 무좀이다. 근데 제가 발가락 무좀은 자연 치유 된댔잖아요. 그 자연 치유를 좀 늘려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 무좀일 때는 시도해보는 건 괜찮다. 근데 발톱 무좀이다. 절대 치료 안 됩니다. 절대 치료 안 돼요. 아예 효과 없어요.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 요거는 약간 소금물보다는 세모예요. 일단 베이킹소다 자체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베이킹소다라는 게 알칼리성이잖아요. 알칼리성이 되면은 곰팡이균이 싫어하는 환경이에요. 곰팡이균은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균 자체의 효과인데, 제가 왜 하면 안 되나 말하면은 알칼리성이잖아요. 제가 알칼리성 세제 쓰지 말라고 했죠. 피부 세안할 때. 이건 거예요. 알칼리성이 되면은 피부가 약해져요. 근데 피부가 약해지면 피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곰팡이균에 또 다시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효과는 어느 정도 낼 수 있어요. 피부 곰팡이균에만. 근데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X인 것들 이제 알려드릴게요. 진짜 많이 하는 거, 식초.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균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피부가 날아갑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락스. 화장실에 곰팡이균 있으면 뭘로요? 락스로 하죠. 곰팡이균 죽이잖아요. 곰팡이만 죽일까요? 같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네, 락스 절대 안 돼요. 락스는 안 되는 건 표백제도 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안 되는 거, 마늘즙. 아, 이거 왜 이렇게 요즘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추팩 이런 거 있거든요. 옛날에 뭐 마늘즙이 균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피부다 자극 주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고추팩도 캡사이신이 사실 균에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피부 자극이 더 세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남해약. 왜냐면요, 약 종류가 보통 한 3-4가지 있거든요. 이 약이 효과가 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약이 효과가 있고 어떤 분은 이 약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균의 종류가 다릅니다, 실제로. 그럼 균의 종류가 다르면은 약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약 빌려 먹는 거 절대 안 돼요. 효과 떨어질 수 있고 내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약은 절대 빌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좀 알아볼 건데 좀 약한 거 순서대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피부 무좀. 피부 무좀은요 쉬워요. 왜냐면은 자연 치유도 되고요. 그리고 연고만 발라도 얘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고 중에 뭐냐면요 광고 많은 거 라미실 뭐 이러잖아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방전 없이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받으면은 피부 무좀 나아요. 한 1, 2주만 받으면 금방 나아요. 그래서 피부 무좀은요 진짜 걱정 안 해도 돼요. 있으면은 병원도 안 가도 돼요. 그냥 근처 약국 가가지고 라미실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 바르세요. 그럼 효과 있어요. 그래서 피부 무좀은 진짜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요거는 크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발톱 무좀. 이게 진짜 어려운 놈이에요. 미국에 이제 족부학회라고 있어요. 그 족부학회에서 추천하는 권고안은 뭐냐면요. 먹는 약, 레이저, 물리적인 제거, 바르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가장 큰 핵심. 이제 점수로 치면은 얘네가 별 5개예요. 물리적인 제거는 한 3개, 바르는 거는 1개에서 2개. 그러니까 얘네 2개가 핵심이에요. 동시에 해야 돼요. 이렇게 다 똑같이 했을 때는요, 기본적인 무좀은 이제 반년 내에 치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이한 제도가 있죠. 건강보험하고 실비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준 것들은 건강보험 다 하면 되고,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주는데 질환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실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눠요. 이 레이저는 건강보험 적용은 안 돼요. 근데 실비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았냐면은 이 레이저를 하는 거는 먹는 약을 못 드시는 사람들만 레이저를 할 수가 있어요. 먹는 약을 먹으면 실비 못 받아요. 그러면은 부당 청구돼요. 그래서 먹는 약을 못하는 상황일 때만 레이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 플러스 물리적인 제거 바르는 거 하거나 레이저 플러스 물리적인 제거 바르는 거 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치료하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는 이거를요 다 같이 하는 병원이 몇 개 없어요. 저희는 다 같이 하거든요. 근데 다 같이 하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먹는 것만 하거나 먹는 거랑 바르는 것만 하거나 레이저랑 바르는 것만 하거나 그럼 효과 떨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제거를 한 거. 제가 별표 3개 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물리적인 균집을 제거하면서 레이저를 넣어야지 레이저도 좀 더 침투 잘하고 연고도 침투가 좀 더 잘하고 물리적인 균집 자체를 죽였으니까 번식도 덜하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걸 다 같이 하는 게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완전 다 같이 하는 거는 그냥 내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 많아야 돼요. 비싸거든요, 꽤. 그래서 이제 먹는 거를 우선은 좀 문제 알려드릴 건데, 먹는 약은 우리가 3가지가 있어요. 플루코나졸이 있고요. 이트라코나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비나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균집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먹는 게 달라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플루코나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좀 편해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이거 무좀 치료하는 분은 보통 한 1년에서 2년 먹어요. 이거 불편하지도 않은 거를 내가 왜 이 먹는 약까지 먹으면서 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좀이 안 낫는 거예요. 완치가 돼야 되거든요, 무좀은. 이트라코나졸은 좀 먹는 요법이 좀 복잡해요. 약간 펄스요법이라고 해서 한 번에 확 주고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려워가지고 잘 못 따라요, 환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터비나핀은 저는 이거를 제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한국형 발톱 무좀은 이 터비나핀에 듣는 무좀이 제일 많아요, 유병률이. 근데 얘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다 보니까 터비나핀을 잘 못하게 되는 건데, 먹는 약은 터비나핀이 제일 좋고, 이 터비나핀으로 맞는 게 이제 라미실이에요. 그래서 라미실이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는 게 이 터비나핀 제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더 라미실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터비나핀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터비나핀은 그럼 얼마나 먹어야죠? 똑같아요. 얘도 1년에서 2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단되는 건데, 문제는 또 얘네가 간독성이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지혈증약, 뭐 통풍약, 관절약 이런 거랑 같이 겹쳐서 못 먹어요. 그러면은 간이 깨집니다. 그래서 얘를 먹게 되면요, 적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은 간 기능 검사 해봐야 돼요. 왜냐면 간염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무좀약 독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독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처방하는 걸 좀 꺼려하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나는 내 돈 내고 레이저 치료하겠다 실비 없이 하시는 분들은요, 짧게 드려요. 초기에 확 효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중간부터는 중단하고 이제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먹어야 되는데 오래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인데, 레이저는 2가지가 있어요. 405 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하는 레이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핀포인트라고 하는 1064라는 이제 파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2개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405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안 아프고요, 발만 이렇게 대고 있으면 레이저 쭉 돌아가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파장 자체가 활성산소를 일으켜가지고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2가지 듀얼 파장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활성산소를 내는 거, 두 번째는 발톱의 자가 재생 능력을 올리는 거. 2가지를 동시에 쐬면서 이제 효과를 내는 거고, 핀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64를 이용해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내서 균 단백질을 응고시켜버리는 거죠. 대신 얘는 문제가 뭐냐, 아파요. 이 아픈 것 때문에 자주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열을 자주 주는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약해져요. 피부까지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못해가지고 중간중간 한 번씩 섞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열을 주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효과가 좀 더 세요. 그래서 보통 얘를 한 3번 하고 중간에 얘 한 번 하고 3번 하고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제거, 요게 이제 좀 논란이에요. 이거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예요. 집에서.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제거해야 되는지 모르죠. 어떤 게 정상인지 어떤 게 균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럼 안 돼요. 정상 발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잖아요. 그럼 균이 글로 침투해요. 더 퍼질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너무 많이 제거해가지고 상처 나요. 그럼 또 위험해요. 균 감염되니까 2차 감염돼요. 그리고 혹시나 거의 드물긴 한데 이 무좀균이 피로 전염되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치료가 안 됩니다. 혈액을 타고 올라가면 전신 감염. 몸에 이제 폐혈증이라서 거의 엔드 스테이지라고 해요, 저희가. 치료가 안 돼요. 거의 죽는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거나 항암 중이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무좀 꼭 있으면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발 있으신 분들. 거기 썩을 때 균 감염되면 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진짜 발톱 무좀 꼭 치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건드시면 안 되고요. 이거 절대 집에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바르는 거. 바르는 거는요, 보통 2가지가 있어요. 발톱을 투과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발톱을 뚫을 수 있는 걸 대부분 써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주블리아가 원래는 이제 가장 먼저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바르토벤, 이런 이제 카피약들도 이제 나오거든요. 요런 거를 이제 가장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이 2가지가 발톱 안을 유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 안까지 들어가요. 대신 요걸 해주면은 더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제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같이 했을 때 치료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예를 들면 레이저랑 바르는 것만 해요. 그럼 2년 걸린다. 물리적인 제거 같이 하죠? 1년에서 1년 반이면 돼요. 훨씬 빨라져요. 이제 치료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고요. 대신 바르는 거 할 때는 조금 주의사항이 있어요. 발톱을 뚫는 데 있죠. 발톱이 얼마나 두꺼워요? 얼마나 두꺼운데 얘를 뚫어요? 그럼 발톱만 뚫을까요? 피부도 뚫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이 있고 발톱이 있잖아요. 이런 바르는 약 같은 경우는요, 80%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스며들겠죠. 그렇게 발라야 돼요. 전체적으로 바르면요, 여기까지 스며들죠. 그러면 어떻게 오시냐면요, 저 치료하고 왔는데 발가락 주변이 빨개지고 가려워요, 아파요, 따가워요, 파고든 거예요. 피부 녹여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야 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저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오늘의 요즘이 뭐라 했어요? 균 감염 있잖아요. 균 감염 왜 일어나요? 면역이 떨어지죠. 피부에서는 면역이 뭐예요? 장벽이죠. 장벽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벽을 약해지지 않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장벽 잘 기는 거. 피부랑 연관이 완전 깊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잘 씻어야죠. 근데 잘 씻으라는 건요, 벅벅 씻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세제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잘 씻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잘 건조해라.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잘 건조하라는 건요, 물기를 저는 빨리 닦아내라는 거예요. 수건으로. 드라이기 해요, 자꾸. 왜냐면은 습한 환경 싫어한다고 하니까 자꾸 드라이기 하거든요. 드라이기 피부에 좋을까요? 안 좋아요. 물기는 빨리 닦아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보습. 발에 로션 발라야 됩니다. 무좀 있으신 분들 특히. 축축해지면 안 된다며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축축과 촉촉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표피, 진피죠. 촉촉은 여기가 물이 많은 거예요. 축축은 여기가 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가 물이 많으면 피부가 약해지고요, 여기가 물이 많으면 피부가 강해지는 거예요. 보습제는 촉촉, 통풍 안 되는 거는 축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3번째, 통풍. 무좀 심하면요, 통풍 잘 되는 신발 신으세요. 메쉬 운동화, 구두 중에서도 좀 편하고 좀 널널한 구두 있잖아요. 기능성 구두 있죠. 그런 거 신으세요. 그리고 군대,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갔다 와서 치료하세요. 그건 제가 못 말려요. 제가 군대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 슬리퍼 신으세요. 저도 구두 신고 나와도요, 일할 때는 슬리퍼 신습니다. 무조건 슬리퍼 갈아 신으세요. 통풍 잘 되는 걸로. 양말도 통풍 잘 되는 양말로 잘 신어주시고, 내가 땀이 많다 그러면은 발바닥에 붙이는 땀 패치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좀 하시는 거 도움 돼요. 땀 패치 요즘 그렇게 안 비싸요. 대량으로 사면은 뭐 한 개 살 때마다 100원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군대 갈 때 가져가세요. 그거 군 안에 신고 하면요, 그래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도움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거는 관리는 아니고요, 만약에 집안에 누군가가 무좀이 있어요. 격리 시키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회적 격리가 아니고 생활적 격리. 이 사람이 쓴 수건은 살균, 발판 따로, 화장실 안에서 씻고 나올 때 다 해결하고 나오라고 하세요. 물기 다 닦아내고 보습까지 다 바르고 완전하게 말려진 상태로 나오라고 하세요. 욕실 슬리퍼도 안 돼요. 따로 써야 돼요. 그리고 축축한 발로 밖에 걸쳐. 그거 누군가 밟아요. 그럼 균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적 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지키는 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치료 아무리 잘해도요, 이거 안 지키면요 다시 생겨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왜 생겼을까요? 이걸 안 지켰으니까 생긴 거예요. 이걸 잘 안 했으니까 균이 잘 발생될 수 있는 피부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균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잘하는 건요, 치료를 빠르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나중에 예방을 하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좀 싹 다 정리했죠. 이제 여름 무좀이 올 시기가 왔습니다. 무좀의 습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좀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지금은 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꼭 불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좀이 있을 때 빠르게 치료하셔가지고 이게 생기지 않게 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생활 습관 있죠. 피부 장벽에 대한 부분 꼭 잘 지키세요. 잘 씻고 잘 말리고 보습하고 통풍 잘 되고 격리하고, 요거 꼭 잘 지키셔가지고 이번 여름 무좀에서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지금까지 피부를 알아야 예뻐진다 1타사 박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